안녕하세요. 심정석입니다. 제가 신문에 컬럼을 쓰다가 요청이 있어서 만남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음식 알고 먹어서 몸을 바꾸는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주방에서 이제 수고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선 제가 누군지 아셔야겠죠. 저는 1937년생,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카나다에 일찍 와서 대학 교수로 31년간 섬기다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영양학입니다. 영양학을 가르치고 식품, 건강, 그리고 질병학을 전공했습니다. UBC, 밴쿠버에 있는 UBC를 시작으로 알버타 대학에서 총 31년간 가르치다가 또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중국의 연변에 가서 연변과학에 가서 똑같은 과목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영양학을 또 가르치고 식품영양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7년간 있다가 평양에 있는 평양과학의대가 문이 열려서 그거에서 초대를 받고 또 5년간 섬기다 왔는데 한 것은 딴 거밖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영양학을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그걸 먹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총 15년을 지나다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가서 또 역시 거기도 헤이티 난민들을 돕는 거기에서 에코파밍이라고 하는 자연농을 해서 그분들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3년간을 봉사하다가 코비드-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집에 와 있는 동안에 이제 다 젊은이들하고 생활하다가 이렇게 늙은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늙었는데 이제는 학생들도 다 지나가고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살까? 그렇게 하다가 주방 영양학을 컬럼을 쓰기 시작해서 주부님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고 여러 군데 주방 영양학 알고 먹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그간 강의를 해오고 컬럼을 써오다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과 만나는데 저는요 원래 시골 사람입니다. 저 강원도 홍천 아주 산골에 두 산으로 둘러싸여 하늘만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1930년에 외정시대입니다. 외정시대 일본 시대에 학교를 다니다 2학년 때 해방이 되고 그리고 서울로 와서 이제 살다가 대학을 축산을 공부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1기로 이제 하고 3학년 때 제가 유학의 길이 열려서 덴마크로 유학을 가서 동물 육종학을 공부하다가 그리고 카나다로 와서 마니토바 대학에서 이제 영양학을 시작으로 UBC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직으로 2년을 있다가 모교인 UBC에서 초청을 해서 교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제가 식품 영양학만 가르치다가 지금까지 늙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중국과 평양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제 체험과 제가 터득하고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영양학을 어떻게 하면은 보통 주방에서 쓰는 용어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영양학이 그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매일 먹고 사는 우리의 일상인데 그렇게 아시고 소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게 문제가 있어요. 저게 1996년에 잘 나갈 때, 나이도 한참 일할 때, 96년도에 제가 암에 걸려서 직장암으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암을 겪고 지금 30년을 더 사는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암을 걸려서 내가 뭘 잃었고 뭘 얻었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아요.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배운 거 8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체험하기 때문에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캔서를 걸려서 그것도 아주 아주 마지막 터미널까지 갔는데 거기서 내가 얻은 게 뭔가?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먹고 사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지? 그동안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는 모든 성인병의 원인 중에 70%는 음식에서 온다. 이렇게 가리키고 그런데 실천을 못했어요. 틀림없이 무엇인가 잘못됐길래 이렇다. 그건 뭔가 그 원인을 추구하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지식을 버렸구나. 알고는 있었는데 실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자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터득하자. 그러다 보니까 또 늦게라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나 하면 이제부터 실천을 해야겠다. 그럼 누구와 같이? 이제 학생도 다 갔으니까 주부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넓게 경계를 넓히는 일이 좋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나이지만 늦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우선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실천을 합니다. 그 체험은 자신의 자산이요 능력이다. 이제부터 여러모로 나라에서 학교에서 가르친 것보다 더 유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음식은 알고 먹어야겠더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음식은 알고 먹어야겠다. 여태까지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지혜는 성경에도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의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아마 이 결론이 지혜가 배우려고 하는 배우도록 역사하신 캔서가 아닌가.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위에다가 지혜를 얹으면은 우리가 실천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은 주방영양학 몸봐주는 사실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를 얻는 체험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체험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다가 선교지에 나갈 때 Nutrition for Mission, 이 영양학을 가지고 한번 선교지에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8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식을 버려 망할 뻔했던 사람, 영양학으로 박사학위를 지닌 사람, 영양학을 30년간 연구하고 가르친 대학 교수, 지식은 가졌으되 지식을 버렸던 사람, 음식을 알고 먹지 못한 사람, 직장암입니다 라고 선고를 받았던 사람, 그제서야 음식 알고 먹읍시다 외치는 사람, 이제 체험을 나누는 누트리션 미션,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요, 음식을 꼭 알고 먹어야겠더라.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씹기 전에 목에 일단 들어가면은 거기서 끝입니다. 뱉어낼 수 없어요. 그 전에 아는 지식과 실천이 지혜가 필요하다. 배운 지식 위에 체험으로 얻은 지혜, 이것이 음식 알고 먹읍시다를 나누는 사역의 Nutrition for Mission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이가 좀 많다고. 37년이면 이제 3년만 있으면 90이 됩니다. 근데 제 인생을 나눠봤습니다. 세 등급을 해봤어요. 40년씩 전반전, 후반전,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덤으로 살아가는 연장전으로 생각하고, 이제부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팽이를 짚고 얼굴을 찡그린 사람이 되겠어요? 어째 살고 하고 고민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이것이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의 기간의 제 사명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대학 강의실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늙어가는 모든 그 주방, 또 노인네들, 또 연변에 가서도 이런 주방에서 온 식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사, 의사 되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이 지혜를 나눈 것이 가장 좋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디에 가든지 이 강의를 했습니다. 카나다에서도, 노인네를 위해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선교지에 나가서는 거기에 지도자들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니까, 여긴 연변대학에서 지금 중국에 가 있을 때 거기에 21세기 지도자들 반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배운 것을 실천하겠다고 아주 좋아서 이렇게 만수성찬을 해서 내가 가리킨 그 음식, 알고 먹어도 될 만한 식탁을 아주 찬란하게 우리가 차릴 수 있던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럼 연변에 가서는 어떤 사람들을 누구를 가르쳤나? 여기서도 식품 영양을 가르치고 Nutrition for Mission, 그래서 연변의 조선족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크리스천 미션 스쿨이 있는데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초청이 되어 가르쳐서 이 젊은이들에게 나눴습니다. 젊은이들이 늙기 전에 우선 알고 먹어야 하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평양에 가서 식품 영양을 가르치면서 또 그 건강, 절실히 필요한 동네, 굶고 굶주리는 식량이 부족해서 하는 그 아주 고생하는 우리 동포 평양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고,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건강하고, 어떻게 먹으면 국가가 행복한 나라가 될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북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연변과학의대에서 5년간 근무를 하고, 그때 평양에도 역시 과학의대학이 생겨서 제가 북한으로 평양에 가서 평양과학의대에 가서 5년간을 또 근무했습니다. 북한 땅에서 제가 체험한 것을 나눠보자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지도가 한쪽에는 깜깜하죠, 아래쪽에는 찬란하죠. 왜 그럴까요? 위에는 춥고 외롭고 어둡고, 남쪽엔 밝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잘 사는 이런 비교의 사진이 위성사진에 늘 돌아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시며 작은 자들을 도우라. 고민이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러 왔는데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찾은 것이 이 북한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음식을 건강을,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거의 40%에 달합니다. 정확하게는 말해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상태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북한에는 식량이 부족합니다. 북한의 인구는 2,300만, 60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1년에. 연속해 흉년으로 2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 그래서 수입하고 원조로 100만 톤이 들어오고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하여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제일 많이 굶습니다. 그 결과는 62.3%의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60.6%의 어린이들이 성장을 멈춥니다. 더 크질 않아요. 특히 5살 미만의 영아들은 사망이 40% 됩니다. 사망률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착안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북한 어린이들을 돕자. 그러면서 그 상태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는 북한 어린이들의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이 1071kcal 단백질 섭취량은 24g, 성장을 위한 요구량의 절반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결과로 북한의 어린이들은 성장을 멈춘 상태에 있고 7살 미만의 북한 어린이는 남한 어린이들에 비해 키에 20cm가 작은 수준입니다. 더 자라질 않아요. 이들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Nutrition for Mission 이제서 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 이걸 가지고 가라 하셨는가? 바로 어린이들의 영양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아사라는 것은 굶어 죽는다는 얘기인데 절대 열량 요구량과 영양 공급이 단절되면 체조직, 자기 몸을 파괴시켜서 그걸 가지고 자기 에너지, 그 열량으로 쓰기 때문에 8 내지 12주 내에 죽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어린애가 이렇게 죽는, 그래서 영양학은 죽고 삶을 가름하는 학문이 됩니다. 이들에게 우유 한 잔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나라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림은요, 위 그림은 정상적인 선이고 그 다음에 점으로 된 것이 우리 굶어는 아사까지는 아직 안 가지만 자라지 못하는 영양 실조에 하는데 거기에서 한층 더 내려가서 북한처럼 하게 되면 완전히 성장을 멈춥니다. 성장을 멈추다가도 여기에서 우유 한 잔이나 요거트나 영양 섭취를 해주면은 다시 회복이 돼서 살아나서 죽질 않습니다. 우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아직 중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연변에 있을 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다가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식품 가공을 해서 돈을 마련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연변은 만주 땅입니다. 만주에는 조상들이 살던 땅이고 거기에 제일 유명한 것이 콩입니다. 콩은 미국에 있는 콩도 거기서부터 왔어요. 가장 영양가가 높은 연변 콩을 좀 이용해서 어린이를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한 것이 두유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오메가3를 첨가한 두유를 해서 연변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먹이고 거기에 나오는 돈, 그걸 가지고 이제 북한을 돕는 어린이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녹용이 참 유명합니다. 녹용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을 하는 식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Feed NK Children Mission이라고 해서 요거트와 두유를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한 컵이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양학, 살아있는 영양학이죠. 그래서 그걸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50년 전에 한국 전쟁 때 제가 바로 이 어린이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얘보다는 좀 나이가 많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유교가 나서 얼마나 그 아사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살은 우리 제너레이션인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6.25 피난 때를 기억하라. 이런 해서 앞으로 제가 그래서 북한의 뉴트리션 미션 하면은 주방 영양학
내 몸을 지키는 영양을 넘어서 죽어가는 아사의 어린이를 살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것이 영양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는 오늘 배운 거를 다시 한번 5가지로 나눠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워 알게 되는 인식이나 이해 도구입니다. 단지 말하면 도구일 뿐입니다.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실천입니다. 이걸 영양학 우리 식품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도구가 좋고 많아도 사용할 지혜가 없으면 도구는 무용지물입니다. 나의 영양학 지식도 도구였을 뿐입니다. 체험으로 얻어진 지혜로 음식 알고 먹읍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 지혜를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